자, 오늘은 어렵게 네. 모신 낭만 닥터 우리 배상주 선생님이 준비한 코너로 또 진행을 해볼까 그렇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건 코너명이 뭐예요, 그러면? 코너 없어요. 없어요. 급하게 만든 거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코너명 미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보통 뭐 진료를 하다 보면 네. 다른 선생님 의사들도 그렇지만 네네. 이제 이 음식에 어디에 효능이 좋나 아니면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은가. 네네. 야, 이거 맞아요. 되게 많이 진짜, 듣잖아요. 예. 리뷰도 진짜 개고기 많이 듣잖아요. 먹어야 되니. 아우, 말아야 예, 되니. 예.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옛 말에도 약식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본이 같다. 아, 예,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저희가 아는 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네. 미드가에 와가지고도요. 저 마지막에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저 닭고기는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거. 맞아요. 저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맞아. 네. 이런 의외로 거 수술하고 진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아유, 꽤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하시고 나면 고기 딱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정신과에도 혹시 노영 그런 거 있나요? 아니 우리는 너무 음식을 끊으셔서 문제인 분들이 그렇지. 너무 맞아요. 먹거나. 너무 지나쳐서 드시고. 네, 네. 너무 드시거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예. 안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뭐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우유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요런 얘기들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또 그건 그쪽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네. 영양학 상호작용. 교수님들이 어. 훨씬 잘 음식끼리의 아시는. 궁합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네. 이 음식은 뭐의 특효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마치 예, 약처럼. 21세기에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네. 보니까 당뇨에는 누에고치 가루가 좋다더라. 무슨 뽕잎 가루가 좋다더라. 뭐 그런 거 많죠. 네, 간에 그런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있잖아. 헛개잎 뭐 이런 것도 헛개, 있고 그쵸. 뭐 또 뭐 있는데 우리 저번에 또 쭈니가 와가지고 신나게 은행잎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잖아. 은행도 거기 포함되고 그때 편집하기 힘들었죠, PD.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순화된 표현은 PD의 작품입니다. 저희 방송할 때 그냥 놀라가지고, 쭈니가 어찌나 거침없이, 근데 그게 약간 좀 되게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네. 대부분 다 그런 이제 어떤 질병에 몸에 좋다는 약들을 사시는 분이 되게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님들이에요. 맞아요. 아버지 어머님들이 이제 그 본인 용돈이라던가 아니면 자식들 막 졸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른바 건강보조식품 혹은 이제 뭐 어디에 특효가 좋은 뭔가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한테서 정확한 처방을 받은 다음에 꼭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보조식품들이 또 비싸요. 네, 비싸요. 네. 맞아요. 여러 단계에서 마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약식동원이라는 이게 제대로 된 의학이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조상님들이 사시던 시절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못 먹던 시절에는 필요한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박을 덜 먹어도 생기는 병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조선 시대라든지 맞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못 먹고 살았잖아요. 먹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환이 영양실조인 거죠. 네. 대부분의 질환의 시작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던 노모의 맞아요. 진단이 무엇일까요? 예. 영양실조예요. 음. 그러니까 잉어 한 마리 어디서 구해서 먹으면은 시름시름 앓던 노모가 벌떡 일어나서 덤블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의 영양실조.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런 아주 식으로. 좋으셨어요. 예. 그렇게 방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잘 먹으면 네. 몸이 다 낫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쵸. 예, 그래서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그때도 있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구황식품들이 이렇게 약식동원 아니었을까. 그럼요. 그리고 먹지도 못했던 시절에 아프면 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자문을 구해서 약초를 그렇죠. 해줄 게 없잖아요. 내 그렇죠, 가족, 그렇죠. 우리 애가 아픈데 밥도 못 해주는데 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초를 먹여라, 다려 먹어라.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먹이지 않았을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살아도
그 음식이 효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겠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문제가 뭐냐면 약을 그 와이즈가 말한 것처럼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해결하려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던가 그리고 또 저는 뭐 어쨌든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술도 그렇게 균형 잡혀서 다양하게 마시는 거야? 어쨌든 무시하고 할 말이 없다. 섞어서 먹고 할 말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섞어서 마셔요. 어제도 섞어서 많이 마셨어요. 약주 동원이야? 약주 동원? 약과 술은 그 뿌리가 같으면 나 안 할래. 뭐 무한 공격을. 아니 아무튼간에 저는 좀 그런 건 저희가 약간 좀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생활의 지혜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같이 먹으면 뭐 소화에 좋다든가 뭐 이런 거 정도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저는 뭐 식단을 짜거나 이럴 때 저는 뭐 아니면 레시피를 만들거나 네네. 이럴 때 저는 저도 뭐 그거는 응용해 볼 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돼. 오늘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될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어떤 특정 질병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인 것처럼 그렇죠. 그것도 안 좋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안 좋고 더구나 만약에 의료인이라면 그 사람이 상대방 건강을 이용해서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사실 먹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다들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그거 보신 적 없으세요? 양파를 귀에 꽂으면 8가지 효능이 있다. 저도 본 적은 있어요. 저는 보고 안 읽었네. 그런 거는 봐도 안. 근데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도 귀에 양파를 꽂아라. 뭐 칼에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도 귀에 양파를 꽂아라. 그 응답하라 1988에 좋은 사례 나오잖아. 마늘을 항문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유행할 때도 바세린을 뭐 코에다 바르라고. 이제서 얘기하면 너무 웃겼어. 그럼 바이러스 미끄러지나 거기서. 아니 근데 전국 기자분들이 저 아는 분들이 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는 바람에 아주 뭐 그렇지 않아도 병원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아주 자문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 뭐라고 자문해줬어요? 그 택도 채택? 근데 그거를 그렇게 택도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기사를 쓰실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도 연결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코에 바세린을 바르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깜신같이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우리 팟캐스트 프린스가 심지어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생수를 눈에다 부은 게 제일 확실한 치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왜 양파를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그러니까 매워서 눈물이 날지. 그것도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이 없었던 시절에 음식으로 뭔가를 치료하자는 그런 그 선입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남아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향이 뭔가 이렇게 마술적이고 획기적인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약은 독하다라는. 약은 독해. 약 먹으면 안 돼. 양약은 독하다. 양약은 독하다. 뭐 이렇게 한자시는 분들이 한자도 있잖아요. 양약고구. 뭐. 진짜요? 죄송해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좀 맞아요. 음식은 사실 매일 먹는 거니까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왠지 근데 이게 더 건강하지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청취자분들에게 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산부인과는 그
감기 같은 경우는 네. 독감이 아니라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뾰족한 치료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다 네. 사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도 대증요법인 치료. 거죠. 증상에 네. 맞춰서 증상에 맞춰가지고 네. 열나면 해열제 주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영양을 보충하고 쉬고 좀 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뭐 그래서 이제 좀 이완을 시켜서 좀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해서 극복하는 게 사실은 이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당뇨라던가 네. 뭐 고혈압이라던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치료 과정에서 약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와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당연히 네. 의사한테 정확하게 그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방금 약간 JYP 같지 않았어요? JYP 잠깐 다른 예로 제가 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네. 석류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요. 여자한테 좋다 그러면서 어느 가정을 소개를 했어요. 네. 석류를 달고 사는 가정이더라고요. 석류차 뭐 음식에 다 넣고 근데 엄마하고 딸만 먹으면 되는데 아빠, 아들 온 가족이 다 석류를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아들한테도 좋나요?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남자들은 석류가 좀 좋지 않다면서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영양학자가 아니라서 석류의 효능은 모르지만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용도로 먹을 이유는 없고 석류는 맛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면 에스트로겐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정말 부족한 환자라면. 그렇죠. 그거를 딱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거를 한다면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젊은 청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속이 터지는 경우가 약간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 때문에. 근데 그것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뭐가 뭐에 좋다더라. 그러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빨리 당뇨약을 안 드시고 약초 뿌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이 병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모친도 집에 같이 사는데 어느 우엉 반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엉에 그 프락토올리고당이 많다고 식이섬유가 많다고 뭐 그건 맞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엉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먹고. 아니, 제가 만약에 프락토올리고당이 필요하다면 올리고당을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단가도 그게 더 셀 거야. 아니 그래서 오늘 이 낭박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를 알겠네.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우엉이 싫으셨어. 아니 그러니까 싫으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음식을 맛으로 먹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음식을 맛으로 먹으면 되지. 21세기잖아요. 음식은 맛으로 먹으면 충분하지. 요즘 또 더구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괴담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너무 많아요. 현미가 뭐 독성분이 천천히 죽이는 거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괴담이 다 이 사람들이 약식 동원 이거하고 또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현미하고 관련돼서 그 글은 굉장히 저는 악의를 느꼈어요.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저는 내용을 몰라서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현미를 먹으면 거의 독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라는 취지로 그런 글들이 보면 이제 막 그 근거를 대잖아요. 네, 뭐 미국, 뭐에 의하면, 더 찾아볼 수 있게 레퍼런스를 좀 달면 저도 읽어볼 텐데 그냥 자기들이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근데 그 현미 쓰신 글 쓰는 양반이 그 글만 쓴 게 아니고요. 비슷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면 그걸 치료하는 약을 먹고 그걸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프면 일단 병원을 가야 되겠죠. 가서 진단을 받고 그걸 맞는 치료법을 받고 약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약을 또 먹고 병원으로 몰지 말고 아프면 며칠 참아보시고 이런 것 음식이라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음식이나 식습관이나 이게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건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음식으로 약을 대체하려는 이 생각은 이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걸로 좀 돈을 버시는 분들은 좀 그 열정과 좀 머리를 좀 다른 쪽으로 좀 생산적인 쪽으로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저거를 알고 말씀하시나라고 의문이 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 저는
알고 그것보다도 정말 저렇게 믿고 계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의문을 하면서 가끔 그런 제가 라디오에서 봐요. 어떤 분이 당근이 냉방병에 좋다고 의료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짠가? 맞다. 참 라디오에서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지금. 네. 이것도 저기 홍보해도 돼요? 그럼요. MBC 95.9 표준 FM. 와우. 새벽 5시 반 언제인데 외과 관련 건강 상담으로 매주 토요일 날 나옵니다. 녹음인데 차마 5시에 들으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날 풀려서 골프 치러 가실 때 그때 이렇게 싹 켜놓고 가시면 골프를 끊어서 다시 듣긴 그렇죠. 녹음해서 다시 듣도록 제가 한 8분 정도 나온대. 아유. 8분이면 짧지 않은데요. 네. 매주. 네. 잘할 때까지. 95. 걱정하세요. 나이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그러게요. 코너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되겠어. 어쨌든 음식은 맛으로 먹자. 일단 결론을 한번 반복하고. 맛집만 찾아다니죠 우리. 그렇죠. 이론적으로 닭가슴살하고 야채만 3개월 먹이면 진짜 몸짱 되고 건강해지죠.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을 다 효능 찾아서 먹지는 않는데 맛으로 먹으면 된다. 그럼요. 네. 입맛에 맞게 섞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너무 입맛에만 맞추지 마시고 밸런스 있게 YG처럼 항상 섞어서 골고루. 오늘 그 낭당님이 이제 참여해서 코너도 이렇게 하나 하셨는데 이거 이제 맛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낭당님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고 청취자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 코너명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뭐 상품 있나요? 네. 그거는 팬미팅 때 제일 앞자리에 JYP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노영 옆자리에 앉혀드리는 JYP에게 새벽 6시 반에 카톡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코너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그래야 되는 뭐 그때 제안 너무 심각하셨잖아. 재미 없으면 바로 잘려요 코너가. 언젠가 한번 여자한테 인기 많은 법 그런 것도 한번 다루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낭당님은 그런 쪽에 이런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JYP가 다음 생에 찾았어 그런 캐릭터를. 하여튼 마일리지만 한 방이다. 마일리지만 코너명. 진짜 낭박의 마일리지 어때요? 낭닭이라니. 그것도 괜찮다. 낭닭의 마일리지. 낭닭의 마일리지. 괜찮다. 건강 마일리지. 약간 뭐 건강 마일리지도 되고 뭐 심리 마일리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섞여서 마일리지. 쌓고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낭만 닥터의 건강 마일리지. 그 마일리지를 호프집에서 한 방에 터나요? 여기서 이렇게 맥주를 한번 브라보. 자.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섞어서 마시면서 한꺼번에 딱 터는. 지금까지 낭닭의 건강 마일리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